네, 워낙 말씀 잘하시는 우리 김 후보님 덕택에 제가 인터뷰하면서 그냥 얹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아닙니다. 너무 말씀 잘했고,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아까 큰 뜻이 아니고 뭐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정말 유능한 정치인이 지금 필요로 할 때 저도 솔직히 누구를 빗대서 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네, 현재 심지어 노형 아라 쪽까지도 지금 임대가 나오고 1층이 그러게요. 그게 지금 경제가 진짜 형편없는데 다니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1층 임대가 나오는 게 이제는 막 그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신제주, 구제주 이제 구분도 없습니다. 서귀포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제주 동지역까지도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답할 수 없죠. 생각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김 후보님 그 도지사 나오셨을 때 그 공약 그다음에 뭐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질의하는 형태로 네.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후보님께서는 택배 추가 배송비 문제 계속 걸어 놓으셨고요. 네, 그 물류 기본권과 제주형 물류 대책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먼저 택배 추가 문제 솔직히 뭐 제주 지역 분들은 3,000원에서 5,000원까지 심지어 10,000원도 요거는 그 택배 요금 문제 때문에 솔직히 제주도 배 타면 되는데 어디 제주도가 어디 하와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주로 내세운 게 제주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문제 네. 이게 왜 중요한지 좀 말씀해 주시죠. 택배비 문제는요, 이게 그 택배 문제가 아닙니다. 제 얘기를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경제적 부담이 좀 심각해요. 금방 태어난 아이부터 아주 나이 많으신 우리 존경하는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냥 한 명으로 딱 계산해서 평균을 내니까 1년에 한 15만 원 정도씩은 돈을 더 내는 거예요. 근데 다 합쳐놓으면 한 가정에 그리고 다 합쳐놓으면 우리 제주도민들이 1년에 1,0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택배회사한테 내는 겁니다. 어디 다른 데 세금이 아니고 택배회사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몇 년째냐 따져보니까 적어도 10년, 길게는 20년 정도 이런 추가 배송비 부담을 경제적으로 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농어민들이 요즘은 택배를 통해서 물건을 많이 내다 팔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드리면 택배비도 드는 데다가 추가 배송비까지 더 얹어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 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특히 소상공인들은 물건을 떼오고 물건을 보내는데도 또 돈을 부담을 본인들이 다 지어야 됩니다. 제주도민 전체가 어떤 직업에 있든 모두가 다 겪고 있는 물류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제주도의 지역 경제에서 누수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오래된 파이프 하나에 그 상수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0, 30%는 구멍이 숭숭 뚫려서 처음 출발할 때 원수지에서 물이 나왔다가 집에서 물 틀면 쫄쫄쫄 나오는 거야. 똑같은 게 지금 택배비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오래됐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이제 전 국민이 116.3건, 제주도민도 비슷합니다. 택배 없이는 생활이 안 되는 필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국가가 기준을 정해야 된다. 제주도민을 포함한 전국의 447개 섬지역의 89만 명이 이로 인한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젠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왔어요. 그래서 법을 고치는 문제를 뛰어다니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진보당 윤종호 의원을 통해서 발의를 해달라. 그리고 김한교 의원한테 전화했죠. 문대림 의원한테 전화했죠. 유성근 의원한테 전화했죠. 같이 하자. 초당적인 문제이다. 그렇죠. 우리 국민 누구라도 2등 국민은 없습니다. 제주도민이 왜 2등 취급을 받고 왜 차별을 받습니까? 그건 안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택배비 문제는 생활 물류 문제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이고 제주 지역의 경쟁력 문제이고 오랫동안 차별받아왔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떤 민생 정책보다 경제 정책보다 우선이다. 제주도청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얘기해 보면 제발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저희는 공무원이어서 법안을 만들 제주도 능력도 없어요. 정당에서 해주시면 좋겠고 시민사회를 좀 움직여 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류는 이미 이제 기본권입니다. 이 말씀만 드려보면 강원도 속초에 계신 분들이 전기요금을 2.5배 더 낸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대표님? 아, 그 부분은 제가 뭐 확인 네. 못했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15km, 30km 송전탑을 세워서 가는데도 그곳에 사시는 분들 전기요금이 오히려 더 싸게 좀 예. 복지 혜택을 드리면 드렸지 예. 그분들한테 전기요금 이번에 5만 원 쓰셨죠? 7만 5천 원 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추가 전기요금 없습니다. 네. 근데 물류는 왜 추가 배송비를 내야 됩니까? 원가는 500원밖에 안 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380원 나오던데 그런데 3,000원, 4,000원 더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준을 정하자 국토부가 기준을 정해서 감시하고 관리하고 원가를 넘지 말게 해야 된다. 기본은 안 내도록 하는 방향에서 가야 된다는 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1월 29일 발의됐던 법안입니다. 그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문제는 이게 금지가 시행되면 네, 물류업계 반발이 그러니까 지원 네. 제도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 제도가 정확하지 않으면 물류업체 반발이나 이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해결할 제주형 뭐 물류 뭐 프로젝트라든지 뭐 플로우 시스템을 갖추고 계십니다. 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걸 잘 정착시키려면 법이 통과되는데 한 몇 달 걸리겠지만 꼭 가까운 시간에 통과될 겁니다만 통과되는 과정에 그 물류업계는 혹시나 손해가 없을까 걱정하잖아요. 이 법은요, 물류업계를 힘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투명하게 정당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 하고 이용하시는 소비자인 우리 도민과 국민들은 또한 공정하게 가격을 매기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불편함, 또 갑작스러운 수익이 줄어드는 거, 이거는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또 다른 지원을 해야 됩니다. 택배 산업은 이미 상당한 규모가 됐거든요. 그래서 택배업을 담당하고 계신 물류업체, 그 다음에 비록 재벌일지라도 그것 또한 새로운 환경에 맞게 오히려 선진화하는 더 발전시킨 물류업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하면서 국민들의 불편은 정말 최소화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지원을 통해서 물류 산업이 발전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주는 섬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섬입니다. 5극 3특을 얘기해도 제주는 섬입니다. 그러니 제주 자체로는 어쨌든 항구를 통해서 물건이 드나드는 걸 감안하면 현재 있는 이른바 물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좀 손봐야 됩니다. 공공물류 창고를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농어민 얘기도 하겠지만 농어민들이 만들어낸 농작물들이 냉동 창고, 냉장 창고 이런 것들을 개인복을 만들려고 할 수는 없어요. 어마어마하네. 네, 섬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면 제주도가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류망을 전체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방정부가 좀 책임 있게 이와 관련된 기반, 인프라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제가 뭐 제주에서 이 택배 관련해 갖고 추가 배송비에 관련해 갖고 3,000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걸 그 내용을 받은 사람이 또 직접 가서 그 체크하고 올려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시는 나이 드신 분이나 네. 아니면 뭐 그 내용을 모르거나 이런 분들은 그 신청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일괄적으로 기업에서 지원 국가에서든 어디든 지원을 받아갖고 그냥 보내주면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요즘 같은 AI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왜 전산에 근거가 없어요? 네. 사실은 노력이 없는 것이 문제지 그렇죠.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왜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는 또 해결도 불편하게 하라고 합니까? 이건 제가 보기엔 도민을 위한, 유권자를 위한, 국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거라고 저는 봅니다. 1,000억을 추가 배송비 가져가고 60억 줄 테니 선착순으로 복잡한 신청 절차 밟으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60억은 또한 우리 혈세인데 네. 좀 아닌 것 같아요.
합리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아요. 바꿔야 됩니다. 네. 자, 우리 기부님께서 뭐 노동자뿐만 아니고 농업인들, 예, 특히 1차 분야 네. 상당히 많이 신경 많이 쓰는데 그 감귤 공공수급 가격 안정제 이건 진짜 제가 제주도에 어쨌든 감귤이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다 보니까 네. 중요한 건 맞습니다. 뭐 네. 많이 대체 사업도 많이 했는데 여전히 감귤이 제주도의 핵심 사업인 건 맞는데 네. 감귤 요즘 감귤가가 엄청 많이 떨어지고 있고 굉장히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네. 뭐 미국의 만다린? 만다린 네. 관세 그 여파라고 하는데 뭐 농협에서 일부 농협에서는 뭐 막 수급 뭐 하는 걸 막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뭐 그거는 제가 취재해서 뭐 네. 할 거지만 그 말씀 그 기부님 감귤 공공수급 가격 안정제 도입 주장했습니다. 네. 예,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정확히는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면 제가 주장하는 바를 이해하실 텐데요. 어, 파도가 밀려와요. 예. 방파제를 세운단 말입니다. 파도가 있어야 바다가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음. 근데 이게 농수산물 개방 정책이 이미 한 20년 넘게 길게는 40년을 온 거예요. 우루과이 라운드부터. 그래서 결국엔 쓰나미가 몰려오지 않게 하는 방파제를 튼튼하게 해서 섬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 장치는 있어야 됩니다. 아니 방벽을 10m, 20m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큰 파도는 막을 수 있게 하는 것. 예, 예, 예. 그러려면 이걸 대표하고 있는 도정이 소위 말하는 감귤과 유사하거나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수입 개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민 입장에서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이건 안 됩니다. 이 품목은 지켜야 합니다. 이건 방벽을 여기까지는 올려주세요. 이걸 노력을 안 하고 만약에 내버려두면 이번 만다린 걱정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집니다. 오늘은 만다린이 내일 뭐가 될지 몰라요. 네. 그거 하나는 꼭 도지사가 정신을 딱 차리고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입구를 틀어막아라. 쓰나미를 우선 1차 방벽을 세워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부인 거죠. 결국에는 두 가지라는 게 이 감귤 산업을 각자 농민들이 좋은 품종을 열심히 잘 하세요 하는 건 해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공이 가격 등락이 워낙 심한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예약해서 수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 조절에 일정하게 개입해야 됩니다. 개별적 경쟁력으로 살아남아라는 식의 접근을 하는 이 정책 기조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수매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게 첫 번째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가격 결정을 농민들이 어떻게든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만약 이게 없으면 중간 상인들, 도매업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땀 흘려 노력하시는 건 맞긴 한데 이른바 유통업자들이 중간에서 2번, 많게는 5번 정도 소위 이제 덧붙여 떼먹는 이것 때문에 산지 가격이 사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얼마 되지 않는 그래서 늘 땀 흘려 일하지만 빚이 남는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 결정제, 농민이 참여하는 가격 결정 이 컨소시엄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 이거 없이는 결국 농민들의 목소리를 누가 대신 떠들어주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우리 김 후보님 말씀에 제가 각 서귀포에 갈 때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네. 한라봉 농가 같은 경우 그 밭대기라죠 일명 네. 밭대기를 하는 그 농가들이 이제 나이 드시 많이 들다 보니까 밭대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중간상인이 밭대기 계약을 파기하겠다. 가격을 낮춰라. 네. 그러지 않으면 안 따가겠다. 맞습니다. 그 현상도 지금 이제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다고. 네. 그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죠. 전년 대비 10,000원, 네. 한라봉 같은 경우 10,000원, 12,000원까지 내려서 밭대기로 하고 있다, 막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관에서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정말 그 얘기를 잘 하셨어요. 문제는 산지에서 일하는 농민들이 이 애달픈 일이 이미 여러 차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애석하게도 행정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현장을 모르니 농정이 그렇죠. 비현실적이죠. 12월 초까지만 해도 가격이 좋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다들 그 얘기가 돌았거든요. 야, 이번엔 정말 좀 받겠네. 제값 받겠네. 이 얘기 돌았는데 12월 크리스마스 지날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걱정이 지금 너무 커져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은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네. 도정은 침묵하고 있죠.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삶인데. 네, 삶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의 문제이지만 우리 제주도 전체로는 엄청난 주름살이거든요. 그렇죠. 농업 정책의 핵심은 농민이 어떻게 하면 욕심 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정당하게 농정에 반영하게 할 거냐.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창고도 의미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참 이거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힘을 내도 안 되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예, 예. 이번에 수입 관세, 특히 만다린 같은 경우 이거 하면서 아마 이게 감귤뿐만 아니고 아마 뭐 예를 들어 갖고 당근 뭐 이런 다른 농산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앞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하게 되면 결국엔 피해는 대한민국, 특히 제주도는 더 큰 피해를 볼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요구사항, 어떤 과일 수입 증가 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질 건데 1차 산업, 특히 제주의 생명산업 1차 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뭐 있을까요? 그 방안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뭐냐면, 도민의 대표 도지사의 역할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말 잘 듣고 그들이 공천장을 휘두른다고 해서 눈치 보는 도지사가 계속되는 한은 도민들이 곧 닥쳐올 어려움이 뻔히 보이는데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는 가끔씩은 넥타이를 풀고 중앙정부의 주요한 고위 관료들하고도 언쟁도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뭐 머리끄댕이 끄집고 싸워라 이게 아닙니다. 싸워야 된다는 표현은 뭐냐면 주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내 측을 걸고도 이건 안 됩니다. 제발 이것만은 멈춰주세요. 라고 엉켜붙어서라도 그 얘기를 하고 싸울 수 있는 도지사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공천장을 쥐고 있는 힘 있는 정치인들이 중앙 권력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죠. 이게 지금 소위 어떤 분들 중앙정부의 식민지 같은 제주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교수님도 계시던데 이거 벗어나려면 도지사가 일단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당당해야 되고 도민들을 든든하게 믿고 할 말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제주도의 특성입니다. 대한민국에 유일합니다.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이라고 해봐야 육지하고 딱 붙어 있거든요. 육지하고 똑같아요. 근데 제주는 거리도 거리고 생활 문화, 역사가 완전 달라요. 즉 다시 말하면 자구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제주도 농산물을 소위 말하는 수입이나 수출에 영향받지 않는 국내의 자급자족 혹은 그 직거래 혹은 맞춤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품종 개발 이 노력을 정말 하지 않는 한은 즉 다시 말하면 적어도 한 60, 70%는 자체 수급이 다 가능할 정도로 안정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예산 투입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하지 않고 수입 개방만 막아주세요 하는 식의 이거는 언제 다음날 또 뭐가 올지 모르는 이 국제 정세에 늘 방어적인 태도를 못 벗어난다고 보는 거죠. 이 제주도 농업의 특징입니다. 육지 농업은 좀 다릅니다. 땅으로 다 연결돼 있으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소위 말한 인구가 5천만 명이 살고 있는 육지예요. 어떻게든 팔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제주는 그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기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는 거죠. 제주 같은 경우는 뭐 섬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확실한 뭐 팔 장소, 팔로가 없으면 뭐 선박을 타든 배를 타든 간에 가면 그 시간 동안 그 과일 신선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이 꼭 해야 될 게 제주도가 해야 될 게 뭐라고 보냐면 산지 냉동 저장 창고 혹은 냉장 저장 창고.
그다음에 항구와 공항 근처에 갖춰놓은 음. 대규모 냉장, 냉동 창고, 그리고 권역별로 또한 만들어져 있는 다양한 부분에서의 도정과 도 예산이 반드시 농업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기반 시설이 이겁니다. 이거를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AI 발전 속도에 맞춰서 좀 더 첨단화시키는 스마트 형태로 바꿔내는 것은 이런 배후기지 역할을 해내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보죠. 예, 아, 심도 있는 얘기 너무 즐겁습니다. 저.